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분, 20분을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배만 더 아파진 채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데 정작 화장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 며칠에 한 번씩 약국에 가서 변비약을 사오게 되고, 그 약마저 이제는 예전만큼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씩 양을 늘리게 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비약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 장이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지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아침 편안하게 쾌변을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바꾸셔도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장 건강과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변비약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못 가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변비 때문에 생긴 치질로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변비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좋아지신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이어서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비약을 드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부분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하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테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화장실 걱정이 전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을 보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 한두 알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알로는 효과가 없어서 3알, 4알로 늘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배만 아프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때부터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항상 더부룩하고 얼굴에는 뭔가 칙칙한 기운이 돌고, 자녀들과 여행을 가도 화장실 걱정 때문에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름진 반찬을 무조건 피하던 식습관을 바꿔서 올리브유를 반찬에 살짝 뿌려 드시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를 드시던 습관 대신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간식을 전혀 드시지 않는 공복 시간을 만드셨고, 저녁에는 30분씩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 변화들을 시작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자 박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변비약 없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변비약을 거의 찾지 않으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방법들이 바로 박정순 할머니가 실천하셨던 방법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기름기를 줄이고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대변이 장을 타고 항문까지 부드럽게 내려가려면 적당한 기름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소장과 대장을 합치면 그 길이가 무려 7m에 가깝고, 그 안에는 수많은 주름과 점막이 있습니다. 대변에 수분만 있고 기름기가 거의 없으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대변이 장벽에 있는 점막 성분에 자꾸 들러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대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적절한 기름 성분이 대변에 섞여 있으면 마치 미끄럼틀에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대변이 장 점막과 덜 마찰하면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적당히 챙겨 드시는 것이 오히려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뼈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비에는 무조건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식이섬유도 종류와 양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많이 드셔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대변이 더 딱딱해지고 장이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하면 장 속의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가서 변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챙겨 드실 때는 반드시 물도 충분히 함께 마셔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심해지는지 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서 대변을 앞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연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장의 근육도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힘이 약해지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까지 겹치면 장이 움직일 이유와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극성 변비약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강하게 쥐어짜서 억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게 느껴지지만 이런 방식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우리 장은 스스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대신 걸어주면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알로 효과가 있었던 약이 나중에는 세 알, 네 알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장은 더 게을러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장 속에서 나쁜 균이 늘어나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 피부가 칙칙해지는 느낌,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의 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생활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일주일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 이하이신가요? 둘째,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하고 시간이 5분 이상 걸리시나요? 셋째,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넷째, 변비약 없이는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이 흔하신가요? 다섯째, 평소 물을 하루 6잔, 즉 1000ml 이상 잘 챙겨 마시지 않으시나요? 여섯째, 하루 중 거의 앉아서만 생활하시고 걷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시나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증상들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갑자기 심해지셨다면 자가관리와 함께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한 번 전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면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바로 물을 드시기 전에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그 사이에 입속에 유해균이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바로 마시면 그 유해균들을 그대로 삼키게 되는 셈이니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한번 헹궈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컵으로 한 잔 정도 천천히 드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갑작스러운 자극이 되어 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셔주는 이유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워밍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 활동이 훨씬 편하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장의 움직임도 함께 촉진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반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살짝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물 반찬에 뿌려 드셔도 좋고 샐러드가 있으시면 드레싱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 성분이 대변이 장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사과 반 개, 삶은 양배추 약간, 키위 1개, 그리고 요구르트를 함께 갈아서 만든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키위는 작은 크기에 비해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과일이고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들어있어서 장 속 수분과 잘 어우러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배추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장 청소에 아주 좋은 아침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가 안 좋으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반 컵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시간대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적절한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식을 아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간식을 먹지 않는 날이 먹는 날보다 훨씬 많아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공복 상태가 되면 소장이 스스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장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활발해야 소화되고 남은 노폐물들이 소장에서 대장 쪽으로 잘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대변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계속 무언가를 조금씩 먹으면서 소장이 쉴 틈이 없다면 노폐물들이 소장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이 노폐물을 먹이로 삼는 유해균들이 늘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하루 중 서너 시간 이상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소리는 오히려 장이 열심히 자기 청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오히려 반가워하셔도 좋은 소리입니다. 오후에는 또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씩 나눠 드시는 것이 장에 더 편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전자피, 즉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만든 식이섬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시간대에 물을 충분히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그 부피가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전자피만 드시면 오히려 장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장이 더 건조해지고 변이 더 딱딱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전자피를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신경 써서 챙겨 마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의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으실 때 팔을 몸 옆으로 그냥 흔들지 마시고 팔을 앞뒤로 조금 더 크게 대각선 방향으로 힘차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허리와 옆구리 그리고 배 근육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배 근육의 움직임이 장에 은근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것보다 장 운동성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고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는 속도와 시간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긴장했던 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주시면 장의 위치와 방향에 맞춰서 부드러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장은 오른쪽 아랫배에서 위로 올라가서 배 위쪽을 가로질러 다시 왼쪽 아랫배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대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눈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게을러져 있던 장이 다시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이섬유나 차전자피만 늘리고 물은 그대로 드시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반드시 함께 늘려주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습관 개선 없이 계속 약에만 의존하시는 경우입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병행하면서 서서히 약의 필요성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변비약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극성 변비약들은 장을 강제로 쥐어짜서 변을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말 변을 며칠씩 못 봐서 너무 힘드실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짧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약을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의존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비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나서 이런 자극성 약에 계속 의존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약국약으로만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본인 상태에 맞는 더 안전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드시고 있는 다른 약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 철분제 등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 약들이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 헹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그리고 식사에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는 습관,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어려운 준비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여기에 하루 중 서너 시간의 공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걸으실 때는 꼭 팔을 대각선으로 크게 흔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주부터는 사과, 양배추, 키위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셔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차전자피를 추가하되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습관을 쌓아가시면 몸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화장실을 다녀온 날짜와 느낌을 간단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어떤 습관이 나에게 특히 잘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혼자 애쓰시기보다 가족들에게 오늘 이 영상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시고 아침 물 마시기나 저녁 걷기를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시는 것도 꾸준히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이런 습관들을 잘 실천하셔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와 설사가 이유 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검거나 창백한 경우입니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넷째,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자가관리로만 버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단순한 습관성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함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이 게을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자극성 변비약에만 계속 의존하면 이 게으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을 적당히 챙겨 드시는 것이 대변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는 입을 헹군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워주시고 낮에는 적절한 공복 시간을 만들어 소장이 스스로 움직일 기회를 주시고 저녁에는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습관으로 장에 자극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 양배추, 키위로 만든 주스나 차전자피처럼 도움이 되는 음식을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한 달 만에 훨씬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나라도 바꿔보신다면 분명히 달라진 아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변비는 부끄러워하고 숨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저녁 산책 30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쾌변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